소니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소니 카메라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BOTC 안병학입니다. 캐논에는 픽처 스타일, 니콘에는 픽처 컨트롤, 소니에는 더욱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픽처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일단 알파 5000이나 알파 6000 같이 픽처 프로파일이 없는 카메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더 높은 기종으로 가실 계획이라면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소니의 픽처 프로파일 한글 매뉴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픽처 프로파일은 알파 6500 기준으로 메뉴 그리고 카메라 설정 1의 11번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고요. 다른 기종들도 메뉴에 픽처 프로파일이 있으니 먼저 이번 영상 보면서 같이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PP 오프부터 PP9, 더 상위 기종은 PP10까지도 있는데 기본 설정이 각 번호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설정이 뭔지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위인 검은색 레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은색 레벨은 말 그대로 어두운 곳을 더욱 어둡게 혹은 밝게 조정을 합니다. 검은색 레벨은 플러스 15부터 마이너스 15까지 존재를 하고요. 예시 영상을 보게 되면은 예시 영상을 봤을 때 플러스 15를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이 밝아집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5를 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이 더욱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검은색 레벨은 어두운 곳을 더욱 어둡게 혹은 밝게 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감마입니다. 감마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감마 커브라고도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커브,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부분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밝은 영역, 중간 영역, 그리고 어두운 영역을 곡선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감마 설정에는 안에 무비, 스틸, 시네 1234, 그리고 ITO709, 그리고 S로그2, S로그3 등이 있을 겁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는 말 그대로 동영상에 맞는 소니가 만든 표준 곡선입니다. 스틸은 사진 이미지에 맞는 소니의 표준 곡선입니다. 간단하죠? 시네 1부터 시네 4까지는 조금 변형된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네 1과 2는 컨트라스트를 약하게 만들어 놨는데 컨트라스트 대비가 약하게 되면 화면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시네 1과 2의 차이점은 시네 2가 조금 더 동영상 촬영에 더욱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시네 3와 시네 4는 컨트라스트가 강한 감마 곡선입니다. 컨트라스트 대비가 강해진다면 조금 더 쨍하고 선명한 느낌을 좀 더 줄 수 있으나 좀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좀 날아갈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유의를 해야 하고요. 시네 3보다는 시네 4가 더욱 강한 컨트라스트를 가지고 있는 감마 커브입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금 더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기본 ISO는 100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네 4 설정을 하게 되면 최저 ISO는 200입니다. 그 다음 ITU709는 컬러 모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ITU709 컬러 모드에 해당하는 감마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소니 회사에서 설명하듯이 하면은 ITU709 생명력에 해당하는 감마 곡선이고, 밑에 있는 ITU709 800% 같은 경우는 S로그2로 촬영할 때 장면을 선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감마 곡선입니다. 그리고 S로그2와 S로그3 같은 경우는 소니에서 만든 로그 픽처 프로파일입니다. 어두운 부분을 조금 밝게 올려놨고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금 낮춰서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로그 픽처 프로파일입니다. S로그2와 S로그3는 최저 ISO가 800입니다. 그 다음은 블랙 감마입니다. 블랙 감마는 앞서 설명드렸던
블랙 레벨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 레벨 같은 경우는 어두운 부분을 어둡거나 밝게 만들었지만 블랙 감마 같은 경우는 어두운 영역에 대한 설정입니다. 범위 혹은 레인지에는 어두운 영역 범위를 넓게, 중간, 좁게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레벨은 마이너스 값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플러스 값으로 갈수록 밝아집니다. 블랙 감마는 그 어두운 영역, 넓은 영역, 중간 영역, 좁은 영역을 더 어둡게 만들거나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엔 니입니다. 니 같은 경우는 한글로 그대로 번역하면 무릎이 되겠죠? 니 같은 경우는 과다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값 이상의 밝은 영역을 자르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드 같은 경우는 수동과 자동이 있고 따로 안에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자동 설정 같은 경우는 방지하는 최대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고 감도도 고, 중, 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 설정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고 슬로프는 기울기를 설정하는데 마이너스 값이 될수록 많이 다운시키고 플러스 값이 될수록 기본값과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포인트 105%, 슬로프 플러스 5가 되면 설정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슬로프 마이너스 5가 되버리면 너무 과하게 거대로 잘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컬러 모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컬러 모드는 그대로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색상 모드, 색상 표현에 대한 설정입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무비와 스틸은 감마와 동일하게 동영상 혹은 사진에 맞는 소니 설정 색상입니다. 보통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해보면 사진은 PP2로 찍어라 라는 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감마 스틸, 색상 모드 스틸, 사진에 맞게 소니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사진 설정된 대로 찍어라 라는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느낌에 따라 감마의 무비와 컬러 모드의 무비를 같이 사용을 하셔서 영상에 맞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감마의 스틸, 컬러 모드의 스틸을 이용해서 사진에 맞는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마와 컬러 모드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HSL이라고 해서 H 휴, 색조, S saturation, 채도, L luminance, 광도 이 세 가지로 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는 L에 해당하는 루미넌스에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네요. 그 다음 시네마 같은 경우는 감마가 시네로 설정된 경우에 맞는 소니 설정 색상이라고 소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 모드는 소니의 전문 카메라 표준 이미지와 유사한 색상을 표현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ITU709 매트릭스는 먼저 709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색공간, 즉 디스플레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색상의 범위 혹은 영역에는 다양한 표준들이 있는데 색공간이 넓은 순서로는 REC 709, 어도비 RGB, REC 2020 등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직 HD TV 규격이 많기 때문에 REC 709, 즉 sRGB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ITU 709는 거기에 맞는 색을 지원하기 위한 컬러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은 흑백, 흑백은 다 아시죠? 말 그대로 흑백이고요. S게멋은 후보 정할 것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의 컬러 모드입니다. 게멋이란 말은 그냥 간단하게 색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니 색 영역, 소니가 만든 색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게멋과 S게멋 3의 색 영역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S게멋 3가 색재현 기능이 조금 더 향상되었다라고 소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의 색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REC 709보다 넓은 REC 2020 같은 형식의 이미지를 변환할 때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S게멋 3 시네는 S게멋 3와 비교했을 때 색 영역이 조금 더 좁으면서 붉은기가 돕니다. 조금 더 실용적인 범위로 영역을 제한하기 때문에 S게멋 3의 넓은 영역이 필요치 않을 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S게머과 S게머3 같은 경우는 렉 709, 우리가 흔히 보는 709보다 렉 2020에 더 많은 형태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S게머3 시내가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S게머 같은 경우는 감마가 S로그2로 설정된 경우에 보통 사용을 하고요. 마찬가지 S게머3는 S로그3로 감마가 설정됐을 때 사용합니다. 굳이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설정하기 나름이니까요. 그 다음은 채도입니다. 채도는 편집 어플들만 봐도 절대 빠지지 않는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설정인데요. 채도는 색의 진함 정도를 설정하고 플러스 32부터 마이너스 32까지 있고요. 플러스 32는 색이 엄청 진하게 나올 테고 마이너스 32가 되면은 색이 그대로 다 빠져서 흑백이 됩니다. 빈티지 같은 걸 표현할 땐 조금 색이 빠진 듯해서 좀 마이너스로 조금 더 표현을 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색상 위상입니다. 색상 위상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마이너스가 될수록 빨간색은 주황빛이 되고 파란색은 청록색이 됩니다. 반대로 플러스가 될수록 빨간색은 핑크빛이 되고 파란색은 보라색에 가까워집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다른 색들도 조금씩 변형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색상 깊이입니다. 색상 깊이는 6가지 색상을 바꿀 수 있는데 색상의 밝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플러스가 될수록 색은 어두워집니다. 마이너스가 될수록 색은 밝아집니다. 안에 R은 레드, 빨간색, G는 그린, 녹색, B는 블루, 파란색, C는 시안, 청록색, M은 마젠타, 자주색, 자홍색, Y는 옐로우, 노란색입니다. 마지막 디테일입니다. 마지막 디테일도 마찬가지 말 그대로 디테일을 설정합니다. 이번 디테일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도 굉장히 어렵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맨 위에 레벨부터 시작을 하면은 레벨의 값이 높을수록 디테일이 살아나고 값이 낮을수록 디테일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 혹은 수동 설정을 할 수 있고 자동으로 하면 자동 최적화가 되고 수동으로 하게 되면은 세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세부 설정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VH 균형, VH 균형은 V는 vertical, 수직이고요. H는 horizontal, 수평입니다. 수직은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상하로 확장해서 향상을 시키고요. 수평은 이미지 윤곽선을 좌우로 두껍게 강조합니다. 조금 어렵죠? 간단하게 눈과 입과 같이 수평 요소가 많은 얼굴 같은 경우는 강조시키기 위해서 설정값을 낮춰서 수직의 비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수록 수직 디테일이 강해지고 플러스가 될수록 수평 디테일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 BW 균형과 제한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BW 균형은 Black and White, 어두운 영역의 검은색과 밝은 영역의 흰색 디테일의 양에 대한 균형을 변경하고 제한은 말 그대로 제한을 한다는 건데 어두운 영역의 블랙 디테일과 밝은 영역의 화이트 디테일을 제한합니다. 블랙 디테일은 더욱 강한 느낌을 내게 할 수도 있지만 인물의 주름, 모공 또한 강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화이트 디테일은 깨끗하고 광이 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석, 유리 같은 물체를 촬영할 때 화이트 디테일의 비율을 높이고 블랙 디테일의 비율은 줄일 수도 있습니다. BW 균형의 유형 1은 블랙 디테일 비율이 높고 유형 5는 화이트 디테일 비율이 높습니다. 다음 크리스피닝은 노이즈가 강조되지 않게 도와주는데 노이즈를 최대한 눈에 안 보이게 하면서 세부 처리를 하려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0은 제한이 없는 상태이고 7은 강하게 제한이 됩니다. 마지막 휘도 디테일은 영어가 더 받아들이기 쉬운 용어 같습니다. 영어로는 하이라이트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굉장히 밝은 영역 앞에 밝은 피사체의 가장자리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디테일은 설정을 조금씩 해봐도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수동 설정보다는 그냥 자동으로 해놓고 레벨값만 수정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상 하나하나씩 알아봤고요. 밑에 복사, 리셋을 이용해서 그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PP에도 조금씩 수정을 해서 다른 PP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 밑에 리셋을 이용해서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가 많이 닳도록 만져보시기 바라고요. 이상 BOTC 한병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